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절연 협조입니다.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문제 중에서 좀 굉장히 심도 있고 좀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절연 협조입니다. 일단 서브노트를 보시고요. 절연 협조에 대해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서브노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리비전이 5번 됐네요. 리비전이 5번 됐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정확히 아셔야 되고, 이것을 참고하시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반 책을 보시는 것보다도 요 파트만큼은, 절연 협조 파트만큼은 의제에서 나오는 그 핸드북에 나와 있는 그 절연 협조 부분을 직접적으로 그 파트 부분만 발췌해서 보신다면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요새는 책이 좀 좋게 나오니까요. 다른 것도 뭐 좋기 때문에 뭐 그거는 참고하시지만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절연 협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이 전체적인 절연 협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연 협조 개요. 절연 협조란 계통 내의 각 기계 기구 및 애자의 상호 간의 적정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어떻게 계통 설계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선 시간에 그 설명드렸던 그 변압기 전절연, 저감절연, 단절연, 균등절연의 내용들도 여기 안에 다 들어옵니다. 절연 협조란 계통 내의 각 기계 기구 및 애자 상호 간의 적정한 절연 강도를 무조건 전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접지, 유효 접지일 경우에는 저감절연, 단절연도 할 수 있는 거고, 지니게 하면 적정한 절연 강도를 지니게 함으로써 계통의 설계를 왜 그렇게 한다고요? 설계를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연 협조의 개요를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절연 협조 시 이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그 부분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연 협조 시 고려 1. 이상전압. 가장 중요하죠. 왜 이상전압, 뇌서지나 낙뢰가 침입했을 때 왜 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절연을 한다, 균등절연을 한다, 단절연을 한다, 그렇게 저번 시간에 떠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절연 협조 시 이런 외부 이상전압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우리가 어느 정도 보호를 할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연 협조 시 고려해, 저는 첫 번째는 이상전압을 고려해야 된다고 적었고, 그 다음에 보호 레벨, 그리고 기기 절연 강도, 이 기기가 A종 절연 강도냐, B종이냐, S종이냐, 이런 절연 강도, 그리고 계통 접지. 제가 이거 균등절연, 저감절연 뭐 설명드릴 때 앞선 시간 혹시나 동영상 안 보시는 분은 제 서브노트에 변압기 절연, 단절연, 저감절연, 균등절연 이 설명드린 부분에 접지랑 같이 한 40분 이상 설명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고 오셔야 요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 접지를 알아야 된다. 직접 접지냐, 유효 접지냐, 비접지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필의 보호 등급, 이제 필의기의 보호 등급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 이제 건축 전기의 중상 이상 레벨이 돼야지 이렇게 이 문제의 이 문제를 접하실 수가 있고 또 이 문제를 또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연 협조 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절연 협조 시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절연하는 거냐. 절연 협조를 할 때 우리는 내가 공부할 때 어떤 거를 기본적으로 원칙을 잡고 알고 가야 되냐, 그거를 답안지에 표현한 겁니다. 뇌서지대 이상전압에서는 플래시 오버, 즉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기기의
절연 파괴가 없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절연 협조의 기본 원칙은 즉 말씀드리면 뇌서지나 일본에서 설명된 이상전압, 낙뢰 등이 침입했을 때에 절연 파괴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절연 강도, 변압기의 절연 강도 이 선입니다, 여러분. 선. 우리가 이게 변압기의 절연 강도가 이 정도야. 이거 넘어가면 이제 변압기가 절연이 파괴되는 거야. 근데 이상전압이 이렇게 이 파형으로 쫙 해서 여러분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왼쪽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변압기로 쫙 오는데 어떤 보호기기들이 이 변압기 피렉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이상전압, 이 뇌서지가 이만큼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제한시켜 갖고 대지로 방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변압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절연협조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절연협조라는 게 변압기를 여러분 낙뢰나 이상전압, 번개가 치는데 사람을 견디게끔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튼튼해야 됩니까? 사람이 천하무적이 돼도 번개 한번 맞으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변압기를 그렇게 번개, 낙뢰 등에 견딜 수 있게 변압기를 절연하고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압기 한 대가 무슨 빌딩 한 대 값 그 정도로 비싸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보호기기들을 설치해서 피렉이나 뭐 SA 어떤 보호기기들을 설치해 갖고 변압기의 절연 강도는 좀 낮추고 요 앞에서 이런 보호기기 등으로 이런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보호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변압기의 절연 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뭐 10만 원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됐던 변압기를 6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낮추고 얘도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피레기를 설치하면 상대적으로 한 5, 600만 원으로 전기실을 설계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절연 협조이다. 근데 뭐 요새 기술사 회의에서는 무조건 뭐 경제성 따지지 말자. 왜 설계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할 건 다 하자. 그 얘기랑은 또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런 거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자. 그래서 제가 절연협조의 기본 원칙을 이렇게 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절연 원칙에 이제 BIL 절연협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BIL 이거는 단독으로 그냥 10점짜리로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 기준 충격 절연 강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기의 절연을 표준화하고 통일된 절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절연 계급을 설정하고 각 절연 기급에 대응하여 이제 BIL을 제정하는 겁니다. 어떤 기기가 있으면 어떤 절연 등급을 해갖고 이제 등급화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겠다. 그래서 피레기 제한 전압보다 높은 충격 전압 BIL로 제정하여 변압기 절연 강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BIL을 이 변압기가 650인데요, 여러분. 여기 충격 절연 강도를 이렇게 높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이상전압이 침입했을 때에 애자 왜 이거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뭐 번개 같은 거 애자에 직접 맞잖아요. 뭐 CB나 CT 한번 거쳐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절연 계급 BIL을 750을 준 거고요. 그리고 변압기도 거기에 상응하는 BIL을 650을 준 거고 피레기는 480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전압이 침입하면 이제 피렉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호해서 이제 변압기를 이제 보호하겠다.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BIL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는 건 어떤 충격이 가했을 때 이제 견딜 수 있는 절연 그런 기준 충격 절연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많이 높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애자가 이렇게 높겠어요? 여러분들 그 송전설로 보면 애자 이렇게 전선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낙뢰 노출이 많이 되니까 이런 BIL 절연 계급이 높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변압기는 낮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걸 높게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너무 올라가고 그리고 피레기는 이거는 그냥 낮아도 이렇게 낙뢰 맞으면 이건 그냥 깨지고 터지고 뭐 단록이 개방하면서 낙뢰 땅으로 흘리면서 얘는 어떻게 그 수명 다 한 겁니다. 이 하루살이가 하루 살고 죽는 것처럼 낙뢰 침입했을 때 얘 단록이 전기안전관리자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단록이 이게 펑 터져갖고 개방돼 있는 거. 그렇게 개방돼서 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다시 연결해서 쓸 수 없거든요. 한 상 단락해도 3상 피레기 다 교체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낮춰갖고 그냥 낙뢰 치면 나부터 터져라.
나부터 내 몸부터 날려가라. 그러면서 땅으로 어떻게 흘러가라.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벼락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눠진 게 기준 충격 절연 강도입니다. 그래서 절연 협조할 때도 기준 충격 절연 강도도 답안지에 반드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설명된 부분이고요. 뒷장에 이제 절연 협조 시 고려, 이제 절연 협조 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절연 협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 협조 시 어떤 것들을 고려하냐, 이제 절연 계급입니다. 절연 계급의 정의는 전기 기기 및 전기 설비의 절연 강도를 나타내는 표준 계급으로 표시해갖고 제가 A종 절연 계급이냐 B종 절연 계급이냐, 그래서 A종 같은 경우는 전절연, 저감절연 그런 데 많이 쓰는 거, 전절연, 균등절연에 많이 쓰는 거고, B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직접 접지, 유효 접지 계통에서 저감절연, 단절연에 쓰이는 절연 계급이 B종입니다. 그리고 S종은 피레기로 보호되는 밖에 있는 기기의 절연 계급을 S 등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절연 레벨은 BIL은 절연 계급 2 곱하기 이거 절연 계급 2 곱하기 5 플러스 150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서 설명드렸던 균등절연, 전절연, 저감절연에 설명드렸던 150 KV면 1.1 나눠 갖고 5 곱해서 150 하면 이게 750 나오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연하는 게 전절연이고, 이거보다 낮추어 절연하는 게 저감절연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동영상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절연 계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연 협조 시 고려, 절연 협조 시 문제, 이제 절연 협조 시 고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절연 계급을 고려해야 된다. 왜? 우리가 균등절연이냐, 전절연이냐, 저감절연이냐, 단절연이냐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절연 강도입니다. 절연 강도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러분 내부 절연과 어떻게 외부 절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외부 절연은 애자, 기기, 아까 앞에서 보셨잖아요. 애자, 기기, 애관 등의 표면의 절연이며 대기에 의한 절연. 이게 강도가 컸잖아요. 왜? 낙뢰들이 많이 맞으니까. 그래서 그걸 외부 절연이라고 하고, 여러분 내부 절연은 변압기 등의 절연으로 내부 안에, 변압기 안에 절연, 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스, SF6 가스로 절연하냐, 뭐 그 절연료 PCBS, 제가 설명드렸던 동영상에 PCBS 나왔던 기름으로 하냐, 뭐 종이로 하냐, 뭐 이렇게 어떤 걸로 하냐, 그 내부 안에 절연하는 것을 내부 절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절연 강도는 내부 절연과 외부 절연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절연 협조 시 고려사항에는 첫 번째 절연 계급, 두 번째 절연 강도. 절연 강도 고려할 때 VT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VT 특성은 플래시 오버 전압 파고각과 플래시 오버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시간과 이제 전압에 대한 특성 곡선으로 연결한 것을 VT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제 핸드북에 나와 있는 건데, 어떤 파괴 전압을 1회 가했을 때, 그리고 반복 인가했을 때 그런 어떤 기기가 파괴되냐, 파괴되지 않냐, 그런 실험을 나타내는 그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인가 시 파괴되냐, 파괴되지 않냐, 그거에 대한 나타내는 그런 VT 곡선이고요. 반복 인가 전압을 했을 때 BIL, 베이직 임펄스 레벨의 80% 이하이면 열화가 없고 절연 협조의 기본이 된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실험을 하는 게 이렇게 VT 특성으로 해서 어떤 기기, 애자나 뭐 이런 데에 충격 전압을 가해서 이게 파괴되냐, 파괴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점짜리로 여러분 뭐 섬락 전압, 건조 성납 전압, 주수 섬락 전압, 충격파 전압, 50% 성납 전압 해서 파괴되냐, 파괴되지 않냐, 거기 나오는 것도 10점짜리로 여러분들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 그냥 10점짜리로 제가 정리된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떤 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했을 때 파괴되냐, 파괴되지 않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이제 기기의 절연 강도는 기기의 절연 강도는 그런 걸로 해서, 기기의 절연 강도는 유입 변압기는
비접지는 전절연, 유효접지계는 저감절연을 한다. 그건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식변압계는 보통 뇌서지 침입 없는 곳에 설치하면서, 그리고 건식변압계는 이제 SA, 서지 업서버로 어떻게 보호한다. 그리고 회전기기 절연 강도는 대지의 절연에 이제 뭐 견딜 수 있는 뭐 그런 절연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기 절연 강도를 설명드렸고요. 네 번째에서는 절연 협조 시 고려해서 답안지에 절연 계급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연 강도를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 이거를 고려사항에 적었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답안지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제 절연 협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 앞에 BIL,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도 설명했고, 절연 협조 시 고려사항도 설명했고, 이제 내가 절연 협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답안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송전솔로는 이회선 불평형 절연 이렇게 합니다. LA 그리고 아크온, 애자 절연, 뭐 기기 절연 강도 이런 식으로 이회선을 불평형 절연해서 한쪽 선에 이렇게 낙뢰가 맞아도 이렇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회선을 다르게 절연해 갖고 그런 외부 충격 서지 전압에 대해서 지락 사고를 이제 방지하겠다. 이렇게 송전솔로는 이회선을 불평형 절연을 실시해 갖고 보호하겠다. 낙뢰에 대해서. 그래서 절연 협조는 송전솔로부터 이제 저는 고려해서 답안지에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로 침입하지 않습니까? 낙뢰가 이제 송전솔로나 어떤 낙뢰가 쳤을 때 대지를 통해서 이제 군의 수전 설비로 유입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보호하는 게 피레기가, 여러분 피레기 제일 목적이 변압기이고 낙뢰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연 협조의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온 피레기입니다. 그래서 피레기 제한 전압,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변압기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이제 피레기 제한 전압을 BIL보다 낮게 해서 내가 먼저 땅으로 대지로 흘려보내면서 내가 파괴돼서 뭘 보호하겠다? 변압기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절연 협조에 대한 피레기입니다. 그리고 이 피레기 인가 전압에 대한 제한 전압도 제 동영상에 피레기 제한 전압 부분에 대해서 약 한 30분 정도 설명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답안지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송전솔로는 이회선 불평형 절연을 해서 일단 송전송로의 낙뢰나 이상 전압에 침입하는 걸 일단 보호하고, 그리고 뭐 대지를 통해서 뭐 어떻게 뭐 건물 내로 유입되는 거는 뭘로 보호한다? 피레기로 보호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변압기는 접지 방식에 따라 절연 협조를 어떻게 하겠냐? 직접 절연, 직접 접지 계통에서는 이제 저감 절연, 균등 절연을 한다. 근데 우리가 비접지밖에 쓸 수가 없어. 그럼 전절연, 균등 절연을 한다. 그렇게 해서 절연 협조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직접 접지인 경우에는 그 변압기 절연 방식에 설명드렸듯이 저감 절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선 지락 시 최대 성간 전압이 80% 이하로 상승한다. 이게 유효 접지의 접지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조건, 그러니까 유효 접지 조건을 만족하면 저감 절연을 하겠다. 그래서 개통 전압이 154일 때 기준 충격 절연 강도는 750이잖아요, 여러분. 2 곱하기 154 나누기 1.1 곱하기 5 더하기 50 하면 750 나옵니다. 이건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저감 절연하면 650 일단 저감까지 하고 피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저감 절연하면 550까지 2단 저감 절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50으로 그 전절연을 하려고 그러면 이 충격 전압이 750으로 해야 되는데 뭐 저감 절연하고 또 신형 피레기에서 BIL을 통해서 저감 절연하면 550까지 낮추어서 550 kV까지 낮춰서 2단 저감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투자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는 거죠. 이건 154를 했을 때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3, 4호도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2 곱하기 5 더하기 50이거든요. 앞에 동영상 보시면 아시는데 그럼 3, 4, 5 나누기 1.1 해서 5 더하기 50 하면 이거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감 절감하면 이게 나오는 거고 또 이거 신형 피력에 의해서
절연하면 950 이렇게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 위에 거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거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저감, 그러니까 답안지 쓰실 때도 이렇게 된다,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떻게 저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답안지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뭐 기술사 시험 볼 때 뭐 소설 쓰고 나왔다 그런 거는 자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감된다, 그런 부분을 약간 살을 보태서 100% 암기나 이해되지 못했을 때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감된다, 그런 내용을 썼을 때의 부분 점수라도 받는 거지. 여러분들 뭐 소설 쓴다고 해서 진짜 거기다 답안지에 소설 쓰고 오면 진짜 빵점 나옵니다. 요즘 채점 굉장히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기특 점수라고 했거든요. 저희 선배들한테 들을 때는 좀 몰라도 좀 많이 쓰고 뭐 그림도 넣고 막 이렇게 2장 3장 채워갖고 뭐 답이랑은 전혀 틀린 내용이라도 좀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표도 몇 개 거기랑 상관없지만 막 이렇게 그려 넣고 이러면 그래도 기특 점수라고 그래서 뭐 점수를 뭐 볼펜 값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점수 줬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답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공정성에 산업인력관리공단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서지 흡수기, 여러분 에세이 왜 답니까? 그 건식 변압기의 개폐 서지나 이런 것들 발생할 때 유입 변압기나 이런 거 보호하려고 서지 흡수기 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다 보호 협조잖아요. 그 건식 변압기도 절연을 강화하려고 막 절연을 강화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변압기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면 개폐 서지 발생할 때 서지 흡수기가 그 서지를 흡수함으로써 건식 변압기나 이런 거에 어떻게 상대적으로 기기 절연을 낮출 수 있으므로 신뢰성 있고 경제성 있는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 이러 하나들이 다 절연 협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VCB 등의 개폐 서지에 의한 몰드 변압기나 건식 변압기들을 보호한다, 막 이렇게 아크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건식 TR의 BIL을 높이는 것보다 SA를 설치하여 어떻게 경제성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내가 채점관한테 보여준 절연 협조는 송전솔로는 이렇게 하고, 낙뢰가 들어오면 피레기로 보호하고, 변압기는 직접 접지냐 유효 접지에 따라서 비접지는 표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전체 절연하는 거니까 뭐 그냥 비접지는 전절연한다 이렇게 한 줄 좀 뭐 빠졌다 싶으시면 한 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저감 접지를 해서 이렇게 1단 2단 해갖고 절연을 낮춘다. 그리고 서지 흡수기 설치한다. 그 얘기 쓴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절연 협조 안 되면 어떡할래? 그래서 절연 협조 안 될 시 대책해갖고 LA 위치 재검토 증설, 이게 이격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가 이제 변압기에 가까이 설치될수록 이게 그 충격되는 전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동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설명하려면 또 거기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격거리를 어떻게, 이 X값을 변압기 근처에 설치한다. 뭐를? 피레기를 이 근처에 설치한다. 최대한 가까이 설치한다. 그래서 여러분 수전실 보세요. 피레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게 안 될 때는 그렇게라도 한다. 그리고 차폐 및 접지 설비를 좀 더 개선하겠다. 왜? 낙뢰나 어떤 이상 전압이 기기로 침입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절연에 대해 계통 구성을 바꾸어 절연하겠다. 그래서 피보호기기의 절연 레벨을 향상하겠다. 아까 그 레벨을 보셨는데 그거보다 좀 더 강화해서 뭐 절연을 하겠다. 그리고 전격 전압이 높은 피레기를 적용하겠다 등등의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대책을 해서 절연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7해서 결론 써주셔야죠. 근데 이제 그 쓸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안지를 쓰고 제출하시는 것보다도 이걸 조금 줄여갖고 이제 결론 부분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약간 피력해주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절연 협조는 결국에 경제적인 설계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요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것들을 자꾸 빼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정말 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면, 정말 법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거면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데, 이게 좀 안전상의 이유나 또 뭐 유지보수상으로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거면 솔직히 넣으면 굉장히 좋은데, 빼도 어떻게 법적으로 별로 제재가 없다면 설계나 뭐 검토 단계에서 빠진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답안지 쓸 때 그런 내용으로 자꾸 써주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답안지에는 돈 생각하지 말고 막 이렇게 잘 써라. 막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렇게 쓰라고 교육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결론 부분에는 좀 더 경제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안전성과 신뢰성, 유지 보수성을 위해서 뭐 높여서 뭐 많이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서 결론을 만들어내셔야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절연협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 개요. 그리고 절연협조 시 어떤 것들을 고려할까. 그래서 대제목이 2번에 절연협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절연협조 3번에 그러면 기본적인 원리, 원칙 뭐 이런 겁니다. 절연협조를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중점을 잡고 가야 되냐. 거기에는 저는 이런 어떤 충격 전압이 왔을 때에 이상 전압이 이제 변압기 절연 강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항상 전압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거고요. 결국에 위의 그림이 BIL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 말의 의미 자체가 애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자, 우리 지금 창문 열고 여러분 사무실 밖이나 오늘 출근하시는 길, 퇴근하시는 길 걸어 다니실 때 가로수 옆에 그 전봇대 한번 보세요. 거기 애자들 달려 있잖아요. 왜 밖에 있고 막 새도 앉았다가 뭐 번개도 쳤다, 바람도 불었다. 어떻게 강해야죠. 그러니까 760 정도로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낮추어서 한다. 근데 변압기는 한 650 정도 주고 피레기는 480 정도 줘서 어떻게 하루살이처럼, 나는 그 하루살이의 목적이야. 그냥 낙내 치면 내 몸을 막 터트려 갖고 뭘 보호한다? 변압기를 보호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한 피레기로 변압기를 보호한다.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변압기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기 전 모든 것들 하는 거 뭐라고요? 변압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왜? 변압기가 제일 비싸니까. 여러분들의 심장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연협조 시 고려에는 이제 절연 계급, 절연 강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절연협조 시 절연 계급이나 절연 강도 당연히 고려해야죠. 그래서 이제 5번째 절연협조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는 송전선로는 2회선 불평형 절연을 해서 일선 지락 시 뭐 2개의 송전선로가 이제 파괴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이제 피레기를 통해서 낙내나 이상전압이 침입했을 때 이제 건물로 침입하는 때 변압기나 이런 것들을 아까 뭐라고요? 피레기를 통해서 보호하고, 직접 접지나 비접지냐 직접 접지냐에 따라서 직접 접지, 유효 접지 같은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선 지락지 최대 성간전압 80% 이하 상승 0.75배 이상 이하면 일선 지락시 그거는 이제 직접 접지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효 접지 계통으로 본다. 유효 접지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접지와 유효 접지의 차이도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도 물어보고요. 유효 접지와 직접 접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런 거 대답하는 게 면접이에요. 쓰잘데기 없이 무슨 실무 그런 거 물어본다고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들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럴 시간에 어떻게 그냥 발 닦고 주무시라고. 그래서 이제 서즈 흡수기를 한다. 이거는 왜? 몰드나 건식 TR 이런 걸로 어떻게 보호하겠다. 왜? 이거를 건식 TR을 높이는 것보다도 이런 서즈 흡수기를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저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즈 흡수기를 한다. 그리고 6번째 절연 협조 안 될 시 대책은 LA 위치를 이제 변압기 더 가까이 한다.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절연 협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기본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 안 될 때는 좀 더 위치를, 왜 X 거리 떨어짐, 이게 100m 떨어진 것보다는 10m 떨어진 게 어떻게 제한 전압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더 옆에 막 그냥 바짝 붙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되면 그거라도 하겠다.
뭐 접지 설비 개선하겠다. 접지 개통 뭐 이거 저감 안 되면 그래 바꿔서 비접지로 해. 그냥 변압기 전체 절연해버려.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좀 가겠다.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절연 협조를 하겠다. 뭐 절연 레벨이 낮아? 높여. 그럼 더 높은 걸 써.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브노트를 설명드렸고, 7번째 제가 뭐라고요? 결론을 안 썼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좀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절연 협조에 대해서 문제를 설명드렸고요. 제가 늘 뭐 마지막에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자신만의 속도, 저도 좀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합니다. 근데 인간이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야생에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원시적으로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늘 종족도 번식해야 되고 어떻게 뭐 야영에서 살아야 되니까 항상 뭐 긴장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뭐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뭐 시간이 없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건축전기 공부하고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합격하십니다. 3개월 빠르거나 3개월 늦거나 뭐 정 늦어도 한 6개월 늦거나 이러는데 다 그렇게 한 3시간, 4시간, 5시간 뭐 5시간씩 꾸준히 한다고 그 사람의 뭐 월등하게 여러분 월등하게 뭐 몇 년씩 이렇게 빠르게 합격하는 건 아니죠. 같이 한다는 이거 꾸준히 한다는 조건 하에입니다. 그래서 내가 3시간씩 꾸준히 하고 상대방이 5시간씩 꾸준히 하면 물론 5시간씩 꾸준히 한 사람이 확률적으로 합격하는 기간이 좀 더 빨라지겠죠. 하지만 3시간이든 3시간 반이든 꾸준히 쫓아가면 2, 3개월 늦어도 다음 해 시험차에는 따라서 합격해서 들어가니까요. 자신만의 걸음으로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달팽이는 달팽이의 걸음으로, 황새는 뭐 황새의 날개짓으로, 뭐 말은 말의 달리기로, 뭐 그 각자만의 걸음걸이로 그 목표 지점 안에 도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귀를 좀 닫아 주셨으면, 그 귀를 닫는다는 게 안 된다,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남들은 10년 걸렸다 해서 뭐하냐, 어차피 합격 못할 텐데, 이런 말들에 여러분 어떻게 귀를 닫으라는 말씀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시면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틀린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뭐 이메일로 바로 주시면 저도 수정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뭐라고 그럴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미리 말씀드리면 선락전압 그 10점짜리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 절연협조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선락전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설명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 합격하시기를 정말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